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지옥 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도 또 누군가는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을까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네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소개로 선을 봐서 만났습니다. 저도 처녀 시절에는 소설 같은 연애 결혼을 꿈꿨지만 제 나이 또래 사람들 중에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집안도 비슷했고 인물도 나쁘지 않아서 거의 연애 기간을 뛰어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 집이나 저희 집이나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고 남편은 아버님이 사주신 카센터로 돈을 벌었고 저는 제 명의로 된 건물에서 무용학원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었던지라 서로가 번 돈은 각자 관리를 했어요. 저희 부부의 초반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죠. 경제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다 보니 서로 각자의 부모님 생일이나 기념일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찾아가 돈은 각자 내는 걸로 했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아들도 2명이나 낳고 살게 되었지만 부부가 각자 돈이 있다 보니 그만큼 자존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저도 절대 져주지 않았고 남편도 똑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저랑 싸움을 하고 나서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는지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싸움의 원인은 남편이 친구들과 룸살롱을 다녀온 것을 저에게 걸린 겁니다. 본인 말로는 2차까지는 절대 안 갔다는데 믿을 수가 있나요? 그걸로 싸웠고 구박을 했더니 자신은 정말 떳떳하다면서 사과할 마음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다면서 집을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그때 저희 애들 나이가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었어요. 저는 하루 이틀만 지내면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집 근처에 빌라를 하나 계약해서 살더군요. 남편은 자신의 카센터에 아이들이 오면 밥도 사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저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각자 따로 살다가 시간이 흐르고 명절이 되면 둘이서 같이 갔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도리는 다했던지라 별거가 아닌 별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별거로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와서는 잠을 자기 시작하더니 짐을 하나씩 들고 오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 침대에 누워서 자는 걸 보니 정말 어처구니 없었지만 5년이나 지난 이야기로 또 싸우기도 그렇고 아이들도 내색은 안 했지만 내심 아빠가 집에 들어온 것을 반기는 것 같았고 특히 그 시기에 저희 첫째 아들이 고등학생 수험생식이라 그냥 저도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애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살았습니다만 애들 때문에 참은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5년이나 넘게 별거한 남편과 다시 함께 지냈더니 부부로서의 감정은 사실 거의 없어진 셈이었죠. 부부관계도 없었고 그냥 친구와 같은 사이라고 할까요? 그 이후로 남편이 유흥업소에 가서 혼자 해결을 하든 뭘 하든 신경을 안 썼습니다. 어차피 남편 돈 한 번 받아본 적도 없었고 부부 공동 명의 말고는 서로 돈은 각자 알아서 썼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투자했던 주식들이 큰 수익이 나서 큰 돈을 벌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동산 투자해 놓은 것과 주식들까지 합치면 제 명의로 된 금액이 30억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 중에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된 부분이 주식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 저희 큰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며 돈 500만 원과 함께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한번 경험 삼아서 해보라고 시켰는데 이 이야기를 큰아들에게 남편이 들었는지 저에게 주식에 대해서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남도 아니고 미워도 남편이라 제 나름대로의 성심성의껏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루는 이 인간이 돈 좀 갑자기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전주 같은 세력들이 먹는 도박 같은 곳에 투자를 했다가 글쎄 돈을 다 날렸다는 것 같더군요.
저에게 살아생전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던 인간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얼마나 날렸나고 물었더니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돈만 빌려달라고 계속 말하더군요. 건물 대출 이자도 당장 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3년 뒤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저한테 2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다 되어갈 무렵 갑자기 저한테 이유 없이 성질을 내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밥을 차려줘도 밥상 반찬이 이게 뭐냐 등등 돈을 벌면 이런 데 써야지. 이러니까 당신을 좋아할 수가 없다는 등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등 장모님이 어찌 키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해서 저도 참다 폭발해서 싸움을 했고 남편은 그걸 빌미로 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그때 남편이 그 짓거리를 한 이유는 돈을 줄 마음이 없어서였던 것 같네요. 결국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11년이 넘도록 집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5년 전에 나갔던 때와 마찬가지로 짐을 따로 챙겼는데 지난번과 다른 건 저랑은 서로 얼굴조차 마주치기 싫었는지 이제는 명절 때도 친정이 안 오고 시댁에도 오지 말라며 제 얼굴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나간 지 4년쯤 지났을 때는 여자도 생겼는지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났다고요. 사실 동네에서 저희 남편이랑 제가 별거 중인 것이 진작 소문이 퍼져서 대부분 알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장난해? 당신 불륜으로 이혼 소송할 거야 라고 하니 웃기고 있네. 당신과 나는 이미 결혼 파탄난 상태라 이혼해봐야 이혼 사유도 안 되는 거 몰라? 라며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그때부터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소송은 둘째치고 나한테 빌려간 돈이나 갚아 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너 진짜 정 떨어지게 돈밖에 모르는 년이네. 그놈의 더러운 돈소리 왜 안 하나 했다 라며 더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제 준다는 말도 없이 성질만 내고는 전화를 말없이 끊길래 그때부터 이 더러운 인간과 제대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저와 안 주려는 쓰레기 남편인 인간은 계속 부부끼리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면서 배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댁에는 제가 정신병이 있는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음해하며 자기는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 정신병이 있어서 매번 자기만 보면 돈 달라고 한다며 저를 아주 이상한 여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시댁은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와서 말하기를 왜 자꾸 네 남편 괴롭히니? 오죽하면 내 아들 멀쩡한 집을 냅두고 뛰쳐나와서 따로 살겠어? 라는 말에 순간 저도 화가 나서 바로 시댁에 달려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어머님, 저는 남편한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그 큰 돈을 받았으면 송금 내역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 인간이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옆에서 계속 그 큰 돈을 현금으로 줬다며 제가 세금 문제가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돈을 받아갔다고 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날부터 작정하고 남편 카센터에 찾아가서 이것저것 써붙이고 장사를 방해하며 돈 내놓으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걸로 보름가량 싸웠을까요? 제가 으름장을 놨어요. 어차피 네가 내 이미지를 인간이야로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돈 줄 때까지 너 장사 못하게 내가 인간의 끝을 보여주겠어 라고요. 정말 사채업자 마냥 매일매일 지독하게 찾아가니 이 미친 인간이 정신병원에 넣어놓겠다며 사설업체를 데려와서 저를 납치 감금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은 저를 정신병원에 넣기 위해 이미 준비를 다 했더군요. 제가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 제 모든 재산은 다 배우자 것이 되니까 빚진 돈도 안 줘도 되고 제 명의로 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나 봅니다. 이 빌어먹을 남편은 정신병원에 진짜 제가 정신 이상자고 가족으로서 너무 고통받아서 힘들다고 병원에서 알려준 사설업체를 통해서 저를 감금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현행법상 가족 동의가 필요한데 아들들이 동의를 할 수는 없었고 저는 풀려나자마자 남편 놈과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업체는 남편 말만 믿고 했다고 몰랐다면서 싹싹 빌었고 남편 놈은 감금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과 남편 놈 태도가 180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싹싹 빌면서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한 번만 봐달라고, 남편도 처음으로 들어간 경찰서가 겁이 났는지 제발 한 번만 부탁한다고, 돈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겠다며 시부모를 통해서 2억 빌린 돈을 그때서야 돌려주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지금 이것만 주는 거냐고, 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어떡할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또 시부모를 통해서 1억을 추가해서 저에게 주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가져다 주며 합의했으니 도장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애들이 이미 다 컸으니 양육권은 없겠지만 네가 한 것도 없으니 우리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랑 재산은 다 전부 내 거라니까 머뭇거리는 표정을 짓다가 그 좁은 감옥에서 썩으라고 협박을 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승낙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저한테 엄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감옥에서 썩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감옥만큼은 아빠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어차피 받을 건 싸그리 모두 받았으니 선처 탄원서를 냈고 이 인간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어요. 그 이후로 이 인간 겁나서 저한테는 훨씬 조신합니다. 저도 돈을 받았고 이혼 이자료도 두둑히 챙겼으니 더 이상 이 인간이랑 얽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네요. 다만 아직도 종종 납치되어 감금이 되던 날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정신과 치료를 현재까지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이가 찼다고 해서 조급하게 하시지는 마세요. 비록 혼자 살지언정 정말 인생의 반쪽은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 된 여자이고요. 동갑인 남편과 재작년에 결혼해서 최근까지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휴직을 하게 되면서 어떤 탈이 생기다가 결국 남편을 물게 되었어요. 사랑스럽게 깨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저는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요. 근데 제 직업이 하루 종일 사람들 상대하며 말하는 일이라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거든요. 결혼 준비하랴 빚 갚으려고 일도 많이 해서 남편과 심각하게 의논한 끝에 3개월만 좀 쉬기로 했어요. 일하다가 쉬게 되니 남편이 저에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음식이나 이런 건 잘 만들어 먹습니다. 아침 식사도 달라면 다 챙겨줬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일거리를 갖고 왔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물렸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개를 데려왔더라고요. 그것도 2마리를 데려왔는데 시댁에서 기르는 개를 저와 말도 없이 데려온 거죠. 저희 시댁에는 개가 있습니다. 강아지라고 써야겠네요. 강아지가 총 3마리 있어요. 엄청나게 예뻐하십니다. 처음에 그 강아지들을 봤을 때 이뻐했어요. 어릴 적부터 워낙에 강아지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부모님께 사달라고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저희 엄마는 살아 움직이는 것은 너희들로 충분하다며 물고기 1마리조차 기르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외동아들입니다. 시어머님은 자식을 많이 갖고 싶어 하셨는데 건강 문제로 외동아들만 키우시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강아지들로 채우고 계셨어요. 집안이 좀 북적북적한 걸 좋아하신다네요. 조용한 분위기를 많이 싫어하세요. 시댁에 가보면 TV는 늘 틀어놓고 계시고 개들은 뛰어다니고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저도 아이는 많이 낳고 싶다는 생각이라 어느 정도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아버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더 그러셨다고 해요.
원래는 2마리만 키우셨는데 아버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셔서 나중에는 1마리를 더 분양받아 키우고 계세요. 주변에서 지인들에게 받았다가 키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총 3마리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강아지들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엄청 조용했습니다. 사람하고 완전 똑같더라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를 슬쩍 한번 보더니 그냥 TV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졸리면 자고 정말 팔자 좋아 보였어요. 막내 강아지는 좀 시끄럽긴 했었고요. 이번에 남편이 데려온 강아지는 막내 강아지가 아니라 원래 있던 나이가 좀 있는 강아지들을 데려온 겁니다.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시어머님도 저에게 미리 알려주신 적도 없었고 정작 그 강아지들을 봐야 할 사람은 나인데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데려왔더라고요. 어머님이 갑자기 지방에 내려가야 해서 저희 집에 급하게 맡기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는 친구분이 이번에 다리를 좀 크게 다치셔서 병문안도 가고 고향 친구 볼 겸 해서 보름 정도 갔다가 오신다고 했고요. 그런 사정인데 저도 뭘 할 수 없었죠. 근데 한 가지 제 혈압이 확 올라갔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편이 지 입으로 술술 하더라고요. 아마 칭찬받는 줄 알았나 본데 원래는 그 2마리 강아지들을 이웃에게 맡기려고 하셨다네요. 거기도 개를 키우고 있고 친분도 있어서 맡기려고 하셨는데 제 남편이 펄쩍 뛰면서 못하게 말렸다고 합니다. 왜 모르는 집에 맡기냐면서 엄청나게 걱정을 했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 모습에 감동하셔서 곧바로 저희 남편에게 개를 맡기신 거고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강아지들을 어찌 남의 손에 맡기냐면서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남편을 그 집에 맡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고 어차피 제가 혼자 키워야 할 상황인데 그럼 당사자인 저랑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보고 원래 강아지들을 좋아하길래 그냥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강아지하고 같이 적응했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서 주변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료도 잘 안 먹고 똥도 아무데나 싸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남편에게 자주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짜증을 내더군요. 처음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곧잘 알려주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대뜸 그냥 인터넷 같은 데 좀 찾아봐 이러는 겁니다. 자기 바쁘다고 그런 일을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바쁘다는 말도 참 듣기 그랬네요. 그러다 한 번 참았던 게 터졌는데 아침이었거든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아직 비몽사몽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청 궁시렁거리면서 방에 들어가서 씻으러 가는데 알고 보니 출근하다가 오줌을 밟았대요. 그러면서 그 짜증을 저에게 내는 겁니다. 내가 쌌나요? 아주 웃기는 거죠.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져서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한테 확 뒤집었습니다. 더는 못한다고 당장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데려온 지 10일 정도 되었을 때였고 그래서 남편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저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4일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틴 10일이 아깝지 않냐고 하길래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딱 4일만 더 버티기로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며칠 같이 지내보니까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키우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먹고 싸는 건 그렇다 치고 제가 낮에 피곤해서 침실에 좀 누워있으려고 하면 거실에서 막 짖어요. 그럼 무슨 일인가 또 나가봅니다. 처음엔 대체 뭘 원하나 싶어서 답답했는데 TV 틀어주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TV를 틀어줘도 짖길래 알고 보니 채널을 바꾸라고 짖는 거더라고요. 잘 보고 있다가 광고가 나오면 곧바로 짖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같이 좀 지내보니 짖는 소리가 다르게 느껴졌는데 원래는 멍멍 이렇게 짖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야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4일이 더 흘렀고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냈습니다. 남편 혼자 차에 태워서 갔어요. 저녁 되니 남편이 집에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집이 썰렁하다고 하면서 강아지들이 있다가 없으니 참 적적하다며 정말 되지도 않는 소리로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화를 낼 기운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는데 그때 차라리 엄청 화를 냈어야 했었나 봐요. 일주일 뒤 남편이 또 강아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엔 저에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태워서 싣고 오는 도중에 연락해서 나 지금 강아지 데리고 가고 있어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오지 말고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은 집에 거의 다 왔다고 하면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한번 대대적으로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아주 그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문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이 딱 열리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시어머님이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시더군요. 1초만 늦었으면 큰 실수할 뻔했어요. 저보고 고맙다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강아지들이 들어왔고요. 저는 순간 멍하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또 강아지 방이 되었습니다. 개들만 들여놓고 남편은 곧바로 어머니 모셔드리고 온다고 나갔고요. 그렇게 강아지 2마리만 놓고 가버렸습니다. 저번에 한 번 있다가 가서 그런지 강아지들도 엄청 여려 보이더라고요. 바닥에 엎드려서 저를 보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TV를 틀어줬고요. 그러니 다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거실에 앉아서 강아지들 채널 돌려주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얼마 뒤에 남편이 도착했고 저는 일단 차분하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데리고 왔더군요. 그래서 나랑 상의도 없이 데려온 것도 짜증나는데 그렇게 데려왔으면 직접 강아지들을 챙기라고 나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저보고 당신도 강아지 좋아하지 않냐고 이참에 아예 키우는 건 어떠냐고 그러더군요. 저도 모르게 살아 움직이는 건 당신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땐 정말 제 남편이 아들 같았습니다. 딱 3일 가더군요. 그때까지는 남편이 와서 산책도 시키고 청소도 하고 다 하더니 딱 3일 되니까 피곤하다고 오자마자 드러눕고 예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거면 그냥 다시 돌려보내라고 나는 절대 못한다고 소리를 질러버렸고요. 그때 남편이 엄청 어이없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가족처럼 생각하라네요. 자기가 외동으로 자라면서 강아지들과 가족처럼 지냈다고 저보고 신우나 아주버니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시댁 식구라고 생각해달라더군요. 하다 별 되지 않는 소리를 그것도 엄청 진지하게 하는데 시댁 식구라고 여기며 정성껏 보살펴달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남편이 저렇게 가족 이야기까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저도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로 결심했죠. 다음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강아지들은 쳐다도 안 보고 피곤하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거실에 앉아 강아지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개처럼 짖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있는 남편이 깜짝 놀라 뛰어나오더니 저보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회의 중이라고 했어요. 지금 신우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상관 말라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앞에서 막 웃으면서 알겠다고 회의 잘하라며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뒤로 남편에게 문자가 오면 멍멍이라고 딱 2글자만 써서 보냈고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는지 두고 봤습니다.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늘어지게 푹 자더니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딱 1분 만에 밥을 차려줬습니다. 밥그릇에는 사료를 담았고요. 국그릇에는 물을 담아왔어요. 그리고 밥 먹자 하면서 불렀어요. 남편은 식탁을 보자마자 이게 뭐냐며 저에게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어제 야근해서 힘든데 왜 먹는 걸로 장난치냐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신우들은 좋아하던데? 신우들 나이가 사람으로 치면 50살이 넘던데 어른들 입맛에 맞춰서 차려야지.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라면이나 끓여 먹겠다고 주방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이미 싹 다 치워버린 상태라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먹기 힘들면 물에 불려서 줄까? 결국 남편은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사다가 먹더군요.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앞으로 시누이들이 집에 오면 사료 먹을 생각해?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남편을 물어버렸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누워서 핸드폰만 잡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들 좀 챙기라고 해도 나중에 한다면서 듣지 않았어요. 역시 말로 하니까 통하지 않나 했습니다. 누워있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팔뚝을 잡고 그냥 확 물어버렸어요. 그러자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더군요. 저보고 미쳤냐고 소리치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침대에 눕길래 제가 다가가 물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결국 남편은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확실히 그 방법이 잘 통하더라고요. 저녁에 산책 좀 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더라고요. 다음날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강아지들 보느라 힘들겠다며 걱정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더 쉬다가 오시라고 천천히 볼일 다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무슨 소리를 했냐고, 왜 엄마가 좀 더 쉬다 오신다고 하냐고 화내더니 남편이 중간에서 빨리 데려가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녁에 오실 것 같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저녁은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식사 문제로 예민하게 질문하자 저보고 사료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문자로 저녁 준비하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집에 와서 강아지를 데리고 어머님 모셔다 드리러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강아지를 데려오는 일은 없었어요. 나름 잘 해결된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기겁하며 도망갑니다. 그게 좀 걸리네요. 휴직한 이유가 아이를 가져보려고 한 건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 3년간 연애를 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35살 대기업에 다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현재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했고 시험 통과 후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공부를 시작할 즈음에 남친 회사 감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동안에 연락 많이 못할 것 같으니 감사 끝나고 자기가 연락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꾸준히 만나고 전화도 종종 하면서 여느 커플과는 다를 것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오더니 제 번호를 차단했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연락을 해보니 당장 다음 달 5월에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여자는 예전에 남친을 자꾸 따라다니던 못생겨서 싫다고 했던 여자였습니다. 남친이랑 같이 있을 때도 전화가 계속 와서 신경이 쓰였는데 카톡 프로필을 보니 정말 못생긴 여자라서 양다리 걸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죠. 그러다가 남친이 연락을 해왔고 만나자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상견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뭐지? 무슨 꿈을 꾸는 건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지막에 만난 며칠 전도 서로 미친 듯이 사랑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도 카톡에서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몇 달 뒤에 결혼한다고 하길래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자궁암 일기 판정을 받아서 투병 중인데 저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저에게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의 집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비보험 가입된 게 없어서 수술비와 병원비 앞으로 드는 항암 치료비 빚이 거의 5천만 원 정도에 아버님 채무까지 자기가 버는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여자가 어머니 투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내줬다고 하네요. 자기 엄마가 암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시설 좋은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거기가 매달 1,000만 원씩 나가니 그 비용을 다 내겠다고 했대요. 여자 쪽 집이 부자라서 여자가 너무 원해서 결혼하면 다 해준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엄마를 살리려면 결혼을 해야 한대요. 그래야 자기 엄마가 산대요.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그랬냐고 하니까 너가 돈 해줄 수 있어? 하네요. 그 여자랑 사귄 지 3주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하기로 하고 그 여자네 건물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해서 식장 예약하고 바로 혼인신고까지 마쳤대요. 법적으로 다 마치고 나서 상견례는 나중에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죠.
3일 만에 정말 순식간에 결혼식만 남기고 모든 게 끝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자기야 여보야 하면서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그 여자랑 결혼해도 불행할 거야. 성형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기 나오면 엄마 닮아서 못생길 게 뻔하다고. 생각하기도 싫다고. 이런 상황이 모든 게 너무 싫고 자기도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다고. 갑자기 돈에 팔려가게 되었어 라며 울면서 말하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뭐라도 해주고 싶고 결혼을 말리고 싶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에 팔려가는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너를 떠나는 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펑펑 우는데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프고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가 돈으로 여자 집에 팔려가는 입장이라 앞으로 자주 연락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랑 도저히 못 헤어지겠으니 간간히 안부 묻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인지 저도 모르게 숨겨진 여자로 지내라는 건지 그때는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이 사람이랑 영영 헤어지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랑 3년을 죽도록 만났는데 아직 헤어짐은 아니야. 서로 이렇게 없으면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계속 볼 수 있으니 다행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급하게 결혼이 확정될 수 있는 걸까? 게다가 여자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저와 보며 만나는 거 알면서도 꼬리치는 건데 양다리 걸친 건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왜 없는지는 알고 있는데 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거겠죠. 사실 머리가 뒤죽박죽이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도 모른 채 이게 뭐지? 어쩌지? 이제 어떻게 하지? 덜덜 떨리기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울다가 지쳐서 깜빡 잠들었다가 해요. 정말 죽고 싶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도 저도 아직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진짜 이대로 이렇게 남친이 말한 대로 세컨드라로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붙잡고 싶은데 이미 많은 것이 진행되었고 저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부모님 병가로 직장 다시 구해서 병원비를 벌어야 할까요?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홧김에 내린 결정일 거예요. 결혼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추가 후기입니다. 사람이 미치면 아무리 누가 말려도 방법이 없죠. 제가 쓴 글을 보고 나니 냉정을 찾은 후 정말 바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정도 배우고 사회생활하는 여자가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놈한테 목매여서 병가를 내고 병원비 갚으면서 살 수 있다고 세컨드라도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적은 글을 보니까요. 제 변명을 조금 하자면요. 저는 남친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취향이 맞는 사람이고 대기업 다니는 남친의 연봉도 괜찮고 전문직이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모든 게 완벽할 것이다 라는 노망이 저를 지배했고 3년이나 연애를 했으니 이제 결혼만 남아있었고요. 결혼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돈에 팔려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제가 아무것도 판단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해서 정신 상태가 혼미한 상태인데 갑자기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마침 찬밥이 남아서 이것저것 넣고 고추장 넣고 비벼서 허겁지겁 허기를 때웠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것도 웃기고 남친과 이렇게 되어서 죽을 것 같아도 죽지는 않는구나. 먼저 배고파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밥을 먹는 내 꼴이라니. 근데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건 완전히 사기인데? 이놈의 자식이 양다리인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나는 갑자기 버려진 건데 하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네, 맞아요. 전 양다리인데 그 여자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버려진 거예요. 이별에도 예의가 있는데 거기다 뒤통수까지 맞은 거죠. 자궁암 1기 수술비 5천만 원. 이게 날 호구로 봤구나.
그리고 자궁암 1기였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암 환자는 자기 부담금 10%인가 5%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인 거지 저렇게 호들갑 떨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이거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뭐 하여튼 실비보험도 없이도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요양병원 아무나 가나요? 항암치료 받을 때만 입원하고 그 외에는 통원치료 하더라고요. 요양병원 1,000만 원 나온다고? 하, 그게 대체 어딘데. 야 이놈아 네가 뻥을 쳐도 내가 그걸 잊고 있었다니. 그러네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뻥을 치고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구나. 결혼하는 여자는 무슨 죄냐고요. 아, 그 여자랑 저랑 전남친이랑 사귀는 거 알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잘못이 없나요? 거기에서 남친이 저를 속이고 양다리 한 거고요. 그 여자한테도 거짓말을 했겠죠. 나머지 밥을 꾸역꾸역 먹으며 이제 복수만 남았다 분노의 다짐을 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기야, 나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결혼해도 자기랑 계속 만나고 싶어. 도저히 못 헤어지겠어. 그래도 결혼 전에는 먼저 한번 보고 비밀 지킬 자신 있어. 자기가 지난번 말한 대로라면 그림자라도 좋아. 대신 저번에 했던 말 다시 한번 해줘. 무슨 말? 그 여자랑 결혼하기 싫다고. 얼굴 못생겨서 싫다고. 엄마 병원비 때문에 이용하는 거라 애정이 있을 수 없잖아. 그 여자는 싫고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그래서 결혼해서도 널 옆에 두고 싶은 거고. 이 정도면 됐지? 우리 자주 가는 모텔 거기 먼저 가 있어. 나 처갓집 다녀오면서 연락할게. 내일 모레 결혼한다는 놈이. 그 여자가 조금씩 불쌍해지기도 하더군요. 당연히 모텔은 무슨 모텔. 저는 안 나갔죠. 모텔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먼저 씻고 있으라고 했죠. 일부러 시키지도 않았는데 빨리 오라고 다 씻었다고 카톡이 왔길래 그 여자 전화번호를 찾으며 카톡을 찾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원피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전 남친이 저를 보더니 사색이 되더군요. 소란스러울까봐 큰 소리로 못 내고 안절부절 발을 동동 굴리더군요.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축하해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암투병으로 다 죽어갈 것처럼 말하던 전 남친의 어머님은 너무 좋은 혈색으로 손님 맞이를 하고 계시고 부잣집으로 장가갈 아들이 그리도 좋은지 싱글벙글 신이 났었더군요. 역시나 아프다는 엄마는 핑계였던 거죠. 신부 대기실에 가서도 인사를 했어요. 그 신부는 절 알아보고 사색이 되더군요. 결혼 축하한다고 해줬어요. 남의 남친 이렇게 돈으로 뺏어가니 좋냐? 축하해. 천년만년 잘 살길 바래. 너 신랑이 그저께도 모텔 잡아놓고 기다리던데.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식도 앞둔 남자랑 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갔더니 카톡에 불이 났더라. 너 결혼해서 조심해. 저 남자 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있는데도 양다리 걸치다가 결혼 이틀 전에도 바람핀 남자야. 야, 너 줄 테니까 쓰레기 잘 관리하면서 살아라. 하고 손에 봉투 하나 쥐어주고 왔습니다. 보내준 사진까지 선명하게 인화해서 줬습니다. 뒤통수에서 신부가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며 전 남친은 신부 대기실로 뛰어갔고 친구들을 통해서 결혼식이 난장판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엄청난 복수를 한 거죠. 소란스럽지도 않게 혼자서 조용히. 신부가 지른 소리에 놀라서 다들 뛰어왔는데 신랑의 카톡 내용과 사진을 다들 보게 된 거죠. 신부 측 부모님들과 신부 친구들, 친척들이랑 신랑놈이 결혼 전에 바람 피우려고 수작질한 걸 들켰으니 어떤 부모가 그 결혼을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신부도 그렇고요. 그날 결혼식은 깨졌고 위약금은 신랑 측에서 다 위자료까지 물게 되었나 봅니다. 여자 쪽에서는 혼인 무효 소송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전 남친이 집으로 쫓아오면 험한 일 당할까봐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놓고 본가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모르거든요. 애초에 돈이 그렇게 좋으면 나랑 깨끗이 정리하고 나랑 했던 결혼 약속을 취소를 했어야지.
한마디로 한심한 남자였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